해서 바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못 하셨다고도 들었어요. 네, 지난번에는 저 연구 미팅 일정이 있어서 아쉽게 투표를 못했는데, 사실 이번에도 제가 박사 자격 시험이 대선일 6월 3일에 저희 박사 자격 시험이 있는 날이기도 한데, 그걸 준비 중이지만, 그래도 이번 대통령 선거는 꼭 하고 싶어서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표를 바로 끊었습니다. 네, 감동적입니다. 이번에 왜 꼭 하고 싶으세요? 네, 사실 12월 3일에 있던 그 비상계엄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꼭 우리 손으로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정말 미국에서 당당하게 한국에 이런 대통령이 있다라고 보여줄 대통령을 제 손으로 꼭 뽑고 싶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제외 국민들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외국으로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정말. 이제 국가 정체성이 좀 생겨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 이제 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막 인정받고 한류 뭐 이런 걸로 또 민주주의 국가로 정말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겠냐 이런 얘기 듣다가 가장 민주적인 나라로 촛불혁명도 성공하고 그런 나라가 됐다고 자랑스러워했는데 비상해요. 군사 쿠데타 이러니까 창피해서 자존심이 막 상한다고 네, 그런 들었어요. 얘기를 많이 네.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국격이라고 하는 거죠. 국가의 품격, 권위, 신뢰 이런 건데 이런 게 많이 깨진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게 소위 소프트 파워잖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뭐 훌륭한 나라, 위대한 나라, 네. 이렇게 담고 싶은 나라 이런 게 국력인데 지난 3년 동안 이런 게 너무 많이 훼손됐죠. 맞습니다. 네, 해외에 계신 분이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연구자시니까 사실은 R&D 환경에 굉장히 예민하시지 않나요? 지금 미국에 유학 가 계시기도 하고 R&D가 너무 윤석열 정부 동안 혹독했었던 그 환경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많은 친구들이 지금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R&D 예산을 정말 기습적으로 삭감을 해버려서 정말 실험을 하는데 필요한 약품도 아껴서 쓰고 그런 실험용 용품들도 충분하게 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 얼마 없던 대학원생 월급도 깎여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대학원 과학 공약 굉장히 좋은 공약 많이 있는 거를 잘 봤는데 꼭 나중에 R&D 예산을 네. 잘 해서 우리나라가 과학 강국이 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건데요. 맞습니다. 네. 원래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것도 없고 자원도 많지 않고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처럼 성장한 경제 강국 소리를 듣게 된 거는 다 부모들이 배고라가면서 논밭 팔아가면서 자식들 공부를 시켜서 그래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국가도 사실은 공부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공부해야 돼요, 국가도. 국가 전체가. 그게 R&D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나라가 부강해지느냐, 쇠락해지느냐는 과학기술 수준에 달려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 조선 말에 이제 동학 농민군들이 우금치 고개에서 약 3만 명 가까이 되는 농민군이 전멸당했거든요. 근데 일본군하고 관군 숫자가 2천 몇백 명이 불과했는데 한 명도 부상자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한 거예요. 왜 그랬냐? 이 농민군들은 전부 죽창, 뭐 잘해야 화승총, 뭐 검, 뭐 도 이런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이 당시에 그 서부 영화에 나오는 게틀링 기관총이라고 이렇게 기술차가 있었군요. 네, 네. 네, 엄청난 기술도 과학기술 수준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저버린 전멸해버리고 조선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계기가 됐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서 정말 이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과학기술 수준이 그 나라 운명을 좌우하는데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는 이런 세상에 바보가 어디냐. 네? 정말 다 그거죠. 아이들 공부하러 학교 가는데 뭐 학교 가냐 그 논이나 매러 가자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논이나 매 그게 훨씬 더 낫지. 네. 참 3년을 후퇴했는데 지금부터는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우리 휘연님은 이재명 후보 공약집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재외선거용 어떤 선관위에서 온 재외선거 홍보 책자를 봤는데 네네. 그중에서 저는 처음으로 눈에 띄는 게 조편 투표제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거리나 이런 비용의 문제로 투표장에 가는 걸 힘겨워하고 있는데 우편 투표제가 되면은 더 많은 교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게 가장 눈에 띄고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떠세요? 네. 이게 투표라고 하는 게 국가 주권, 국민들의 국가 주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국민의 권리인데, 이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사실은 부정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투표가 옛날에는 권리였잖아요. 지금은 투표가 의무적 성격도 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건데 돈이 들잖아요. 시간도 들고 가서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차비도 들고 특히 재외국민 같은 경우 멀리 다녀야 되고 약간 역차별 등록하러 한 번 더 가야 되죠. 네, 이게 맞습니다. 등록하라고 네. 투표하러 가고 이거를 왜 국민이 부담하냐 그거를. 그래서 이 호주나 이런 데에서는 투표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요. 어느 나라는 이제 벌금을 매기는 나라도 있다고 해요. 아주 소수인데 벌금은 너무 심하고 장려를 하는군요. 장려를 네. 인센티브를 네. 주는데